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할 때는 황 소장이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힐러리 우위를 말해도 황 소장은 그렇지 않다. 여론조사의 밑바닥에 흐름은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서 트럼프 당선을 맞추면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자신을 하더니만 최근에 이 정치 해설을 하면서는 왜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할까요? 좀 깰까봐 말을 안 하는데, 최근에 대한민국의 대선을 임하는 한마디로 여론조사를 벗어날 만한 한 거대한 물밑의 민심의 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언론이나 한마디로 정치권이나 오피니언 리더층이나 화이트 칼라 지식인청, 여론주도청에서 트럼프를 간절히 희구하는 미국 노동자청, 농민청, 서민청의 입장을 체크해내지 못하고요.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그럴싸하게 부패한 힐러리를 마치 개혁적인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인사인 양, 진보적인 양 포장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맞서서 나온 트럼프, 그 개인은 한마디로 도덕성도 별로 없고, 저는 트럼프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도덕성 없습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도덕성 없었고, 세상의 약자에 대한 뚜렷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가장 큰 장점은 숱한, 저는 잡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또 트럼프를 잡놈이라고 불쾌한다는데, 특정인에 대해서 저는 대중들이 누가 좋다 하면 그 사람의 흠까지도 모든 것을 감싸서 한마디로 영웅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태도를 버릴 것을 당부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시민의 자세입니다. 트럼프의 살아온 방식을 한번 보세요. 기업을 운영한 방식, 학교를 운영한 방식, 리조트를 사들이는 방식, 대중을 상대하는 방식, TV에 엔터테이너로서 운영하던 방식, 잡놈입니다. 그 잡놈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을 다루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잡놈 스타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를 아주 신앙처럼 추종하는 분들은 제가 그러니까 매우 불쾌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제 방송 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자, 트럼프는 잡놈인데 뭘 잘하느냐? 트럼프는 냄새를 잘 맡습니다. 미국의 대중의 저변에 흘러가는 흐름을 잘 맡고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전체가 지지해서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한 표라도 많으면 집권하는 것이고,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주별로 세력관계에서 이미 힐러리를 지지하는 주,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 공화당을 지지하면서 무조건 트럼프를 지지하는 주는 쫙 갈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는 스윙 스테이트라는 것이 11개, 13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많이 잡으면 끝나는데, 그것이 대부분 러스트 벨트라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사는 대중들, 표가 제일 많은 사람은, 물론 거기도 잘 사는 상류층들이 많이 있고 삐까뻔쩍한 동네가 많이 있지만은, 다수는 그 동네에 표가 많은 사람들은 매우 쇠락해 가면서 앞날을 애측할 수 없게 살아가고 있고, 기성 엘리트층에 대한, 미국의 대도시 엘리트층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거기만 뱅글뱅글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펜실바니아의 진 100일 축하 연설도 거기에서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될 것이라고 본 겁니다. 제가 무슨 뭐 두 개 중에 한 개 아무거나 골라왔다? 저희가 방송하는 걸 보면 1년 이상을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 대중들의 밑바닥에는 뭐가 그러고 있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주변의 패만 봅니다. 왜 자기 주변 패만 보느냐? 촛불 시위 나간 사람은 전 국민이 촛불 시위에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많은 사람이 나갔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쯤에서 국회 탄핵했을 때 그만해야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목적이 촛불 시위가 아니다. 나중에 사드 반대한 놈들까지도 오고 미 대사관에도 뭘 비추기도 하고 결국은 광우병 시위하던 사람, 장갑차 시위하던 사람이 이걸 주도했다는 건 만능이 아닙니다. 그게 참여한 사람들은 순수하게 갖고 그 촛불 시위 주최 측에 어떠한 계획에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는 갔지만 모든 이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저는 결의 시위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 탄핵위에 그만했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해서 태극기 시위가 나왔습니다.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시키자 박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이 모든 것이 고영태 짓이다라고 할 때 이 싸움은 이길 수 없이 판판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산정한 아젠다로 갖고 갔던 겁니다. 어떻게 이겼냐고요? 이기려면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박근혜 탄핵 좋다. 박근혜 구속시켜도 좋다. 대신 역대 정권의 모든 부패를 척결하는 부패 대척결 운동을 시작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은 대중을 배반한 그 무능만으로도 지금의 위치에서 저에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지금까지 끌고 갔고,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숱한 사람들이 욕을 할 겁니다. 저보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황장수 님 다 좋고 지혜도 있고 뭐 지식도 많고 어떤데 건방지다. 아니 제가 건방진 거라도 있으니까 남들이 다 가는 왼쪽 오른쪽에 줄 서서 전부 빠돌이 역할을 하고 미쳐가는데 안 미치고 혼자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라도 없으면 저도 남 밑에 끌려서 휩쓸려 다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기성정당을 개떡같이 보면서 대통령 될 사람들을 전부 욕을 하고 자빠졌겠습니까? 건방지니까 그런 겁니다. 건방지면 제 특기니까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건방져서 불쾌한 분은 안 보면 됩니다. 왜 보면서 욕을 합니까? 왜 안 보려니까 또 저 자식이 뭔 이야기를 하고 있나 궁금해지면서 또 한가 저게 좀 맞추기는 하던데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서 또 욕하면서 또 보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이 방송 돈 벌려고 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국민 정신 차려라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번 대선의 방향은 한마디로 완전히 불리한 상황에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수가 9년을 집권해서 그냥 치러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보수 심판의 장이 될 건데 한국에는 한 1년 집권하면 문제가 다 생겨버립니다. 워낙 무능한 사람들이 집권해서요. 보수가 9년 집권했으니 욕먹을 일밖에 없겠죠. 그런데 탄핵까지 돼버리고 구속까지 돼버렸으니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수가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홍준표 후보니까 제가 봤을 때 한 20%까지 올라오면서 오늘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를 전체 여론조사에서 앞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를 이기면 이기는 겁니까? 자꾸 무슨 안철수 이기는 게 목적인 것처럼 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강조를 하는데요. 지금 대선 나흘 남았는데 이제 2등으로 돼서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마라톤 42.19km로 따지자면 꼬린 점이 한 2km 남았는데 지금 1등은 2km 남았는데 2등은 한 3.5km 남아있는 것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1등보다 한 2배 가까운 속도로 빨리 뛰어야 1등을 따라잡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압축적으로 추월한다 하더라도 매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론조사를 왜 부정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태극기 촛불 이 지경으로 이렇게 만든 상황 속에서 보수가 매우 불리한 지형에서 지금 꼬린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3등을 제끼고 2등으로 왔습니다마는 남아있는 거리가 얼마 안 돼서 이걸 따라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홍 후보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시간이 많을 때 설거지니 세탁기니 대지 발전제니를 가지고 그렇게 소모하고 그때 던질 수 있는 과감한 한마디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수도권과 20대부터 40대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문재인보다 더 강력한 개혁적 아젠다를 던지지 못했는가. 정말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힘을 모아서 대선까지 가야지. 무슨 보수에 재 뿌리는 소리를 하고 있냐 저보고 이야기를 하겠죠. 아직도 3일 남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홍 후보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 내용 한번 보십시오. 좌파 문 정권 때는 나라가 위태롭다.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종북 척결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자, 오늘날 다시 종북 세력을 등장시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이자들입니다. 왜? 병신 아니면 다 기본 5년은 집권하면 하는 거를 그 집권 5년을 얼마나 병신 쪼다였으면 4년밖에 하지 못하고 시간 충분할 때 왜 좌파나 종북을 척결하지 못했고 왜 부패를 일소해서 부패만 없어지면 좌파는 보수를 비판할 끈덕지가 없습니다. 부패를 일소하지 못해서 한마디로 좌파에게 다시 집권의 기회를 주느냐. 이제 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소리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 지난번에 박근혜 할 때도 최태민이하고 문제 많고 온갖 문제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일단 이기고 보면 됩니다. 그 박근혜가 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말도 잘 못하고 상황 분석을 못하는 것 같아도 주변에 단절되어 있어서 3인방인이 정윤회한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도 일단 이기고 보면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해결이 되기는 개뿔. 어떻게 됐습니까? 확실히 보여주고 가버렸죠. 보수 다 죽이고 갔습니다. 애초에 이 사태 초창기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박근혜와 보수를 단절시켜서 박근혜가 진정하게 보수를 걱정한다면 나를 밟고 가라.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말고 모든 부패를 척결하자면서 좌파 정권을 공격해달라. 그러면서 내 신상에 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럼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야 될 건데 저 자유한국당을 끌고 이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전남이 최대로 많이 했고 대구가 최소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호남은 싸그리 누구 찍을 건가 아주 쉽게 결정했다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안철수 문재인 사이에 별로 갈등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전투표율 하루 동안을 보면요. 시도별 사전투표율이요. 전남이 16.76, 광주가 15.66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북이 15.06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부산은 10%대, 대구는 9%, 자, 울산은 11%대, 경기도 10.9, 경북 12.77, 경남 12.14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봐서 사전투표에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번에 정권 바꾸겠다는 사람들은 매우 의욕적인데 반해서 어쨌든 밉더라도 다시 한번 찍어주라고 하는 보수 쪽의 입장은 매우 소극적이다라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홍 후보 메시지 바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홍준표 후보가 태극기들을 모으는 부분은요, 그 전에 7%부터 시작해서 8%, 9% 빌빌 쌀 때 빨리 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 후보는 개혁적이고 중도적인 메시지, 그리고 자신만의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주거나 일자리나 부패 척결이나 공정거래나 경제정의나 이런 개혁적인 아젠다, 모래시계라는 자기의 모래시계 검사라는 자기의 칼라에 맞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성을 살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 좌파 세력, 종북 세력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의문도 듭니다. 한 25%에서 30% 긁어 모아서 결국 안정적 이동을 해서 낙선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동을 해서 낙선하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오늘 또 돌 날라올 겁니다. 1등을 하려고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은 참고 참으면서 아젠다나 메시지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보고 무슨 홍준표 무슨 대변인을 가라, 뭐 홍준표 캠프에 전화 걸어서 이야기해주라. 아니, 이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정말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빨을 갈지 않는 것이 다행이고, 그나마 많은 인내를 하면서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충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무슨 터트린 비리 없나고는 몇 명 전화 왔습니다. 제가 무슨 비리 공급해주는 창고입니까? 그리고 보수가요, 설사 지더라도 지금의 보수로는 썩어 문드러져서 안 됩니다. 개혁 보수의 참된 가치를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야, 정말 이번에 보수가 안 됐지만 다음번에는 정말로 보수의 미래가 있고, 그리고 보수가 박근혜하고는 별개로, 썩은 보수하고는 별개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뿌리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희망을 주면서 가야, 그 다음에 설사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더라도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통합, 개혁 뭐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소야된데요. 문의된다 하더라도요. 자, 이번 대선 과정에서 또 태극기 뭐 어쩌는 분들 똘똘 뭉쳐서 이제는 촛불을 그분들이 할 겁니다. 광화문에서. 북핵 문제, 사드 문제, 트럼프 정부하고의 갈등 문제, 한미 동맹의 갈등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또 이거 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 MD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죠. 전시작전권,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첩첩산중이고,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하나로 동일 전선을 폐기도 불가능할 겁니다. 자, 대기업 구조조정, 박근혜 골든타임 하더만은 자기는 깜빵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골든타임이 지나서 이제는 데드타임 아닙니까? 벌써 끝나버렸죠. 구조조정 안 된 이 기업들, 빚더미에 올라있는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1400조라고 하면 국가부채와 기업부채를 합치면 5000조에 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부채, 가계부채, 기업 빚더미 기업의, 좀비 기업의 구조조정, 작년 총선 전에 터진다고 하던 거 지금까지 덮어놓고 그 뒤에 이제 탄핵판에 8개월을 허송세에 됐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미 FTA, 반덤핑 관세, 그리고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이거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 한다고 또 쌈박질 할 겁니다. 연정 협치요? 정말 웃기는 소리라고 봅니다. 이 난리를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로 보수가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에 근접해보고, 더 나아가서 지더라도 탄탄한 미래의 비전을 가진 야당으로서 견제하면서
저 어설픈 정권이 잘못하면 쫓아내버려야 되겠죠. 1년 만에라도. 그러려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이번 대선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뭡니까? 당장 살자고 한마디로 몰핀 주사만 놓고 있는 겁니다. 특수 소수 지지층에만요. 시아이 보수를 이야기합니다. 시아이 보수가 가담하면 대역전을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수가 최전성기 때 한 40% 있었을 겁니다. 자, 보수의 10% 정도는 이미 날아가 버려서 보수라면 진전머리 나고 창피하다고 사라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 30%가 보수의 맥시멈이라고 보는데 그 30% 중에서 홍 후보한테 제가 볼 때 저는 객관적으로 봅니다. 21%, 2% 정도는 지금 왔다고 봐요. 이미 역전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 2위하고는요. 그러면 홍 후보한테 갈 수 있는 샤이 보수가 얼마나 남았느냐. 어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4분의 1이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안철수한테서 보수라고 보면서 홍 후보한테 갈 표는 한 5%다. 자, 21이라면 한 5% 더 받으면 안철수 표 중에서 5% 더 받으면 26. 숨어있는 보수들 중에 다수가 좀 투표한다면 최대치가 제가 봤을 때 20%대 후반대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샤이 보수 합니다. 제가 2월달에 자유한국당 토론회에 가서 샤이 보수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샤이 보수를 끌어낼 수 있는 대변화와 반성, 새로운 콘텐츠 이런 개혁을 보여주지 못하면 샤이 보수는 없다. 샤이 트럼프는요 한마디로 기성의 좌우 민주공화당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을 만한 유인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저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샤이한 사람은 뭐냐? 샤이라는 거는요 좋게 말하면 샤이고 수줍다, 소극적이다고, 나쁘게 말하면 도망간 보수입니다. 도망간 보수를 끌어들일 만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안정적 리더를 해서 15% 넘겨서 100% 보존받고 25%만 넘기면 우리는 지더라도 한마디로 제1야당으로서 당권을 잡고 안정적으로 야당할 수 있는 야당의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다. 여기에 지금 치중해서 가고 있으면서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선거 결과 뻔합니다. 제가 재뿌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참다 못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2등해서 야당 헤게모니 잡으려고 한다 봅니다.